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3경원의 미국 정부 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채 폭탄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에 3경원이란 단어가 있죠. 약간 감이 안 옵니다. 달러 기준으로 28조 달러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28조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증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썩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박스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머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미국 정부 부채 문제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늘 그랬던 대로 그냥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각자 개인에게 DSR이라는 대출 한도가 있듯이 미국 정부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2차 경제 위기가 올 뻔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1년 8월달 기사입니다. 미국 최고 신용 등급 상실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죠. 세계적으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채 한도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도 2008, 2009년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부채 한도 이상으로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채 한도 조정 마감일이 2년 후인 2011년 7월 말이었는데 이때 여차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S&P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성공했지만 중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진다면 너네들 AA로 한 단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2011년 7월달, 8월달 이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빨간색 박스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검은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쭉쭉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피크를 찍고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쭉쭉쭉 앞으로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극강의 안전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검은색 달러 인덱스는 위로 솟구쳤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 이슈 그리고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이슈가 증시를 강타하면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게 있죠. 빨간색 MSCI 신흥국 지수를 보겠습니다. 아마 티커명 EXY를 나타낸 것일 겁니다. 당시 1200포인트 부근이었던 신흥국 지수는 900포인트 아래로 쑥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실 테니 2011년 7월, 8월 그때 당시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그때 당시 22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자마자 다이렉트로 1644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대략 25%, 30% 이 정도 떨어진 셈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미국 국회에서 정부의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로 제한했고 이러한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유예시켰습니다. 즉 2021년 7월 31일까지 미국의 부채를 22조 달러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법안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돈을 마구잡이로 갖다 썼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 부채가 28.2조 달러, 즉 30경원까지 증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인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인데 현실은 28.2조 달러나 엄청난 갭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충 여러분의 부채 한도가 10억 원 정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20억이나 갖다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신 은행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 돈 갖다 써도 돼. 그런데 2021년 7월 31일까지 이때까지는 갚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부채 한도 이상의 10억 원을 당장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냥 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 늘릴 수가 없죠. 은행에서 무언가 요구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의 부채 한도를 늘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협박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싫고 부채 한도를 늘리고 싶고 당연히 여러분과 은행 사이에는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부채를 지니고 있는 미국 정부, 그리고 부채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의회, 이 두 세력 간의 큰 다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망한다.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2021년 7월 31일이 지나면 미국 정부는 추가로 돈을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나 실업급여 지급,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이러한 곳에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면 분명 재앙적인 경제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는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우존스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상향되지 않으면 10월달, 11월달에 현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월, 11월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쓸 돈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체크해 봤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8,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제목을 보면 재무부는 한 달 만에 4천억 달러 가량의 자금을 방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돈이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돈을 왜 방출해야 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채 한도가 유예되었었던 2년 전 2019년 7월달 재무부의 자산은 1,364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재무부의 자산은 8,519억 달러죠.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는 재무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네 부채 한도를 늘리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2년 전 수준인 1,364억 달러로 낮춰놔. 그래야 너네가 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증액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장 7천억 달러를 버릴 수가 있냐? 1,364억 달러는 좀 오바다. 4,500억 달러까지는 어떻게 돈을 줄여볼게. 즉, 지금 상태에서 4천억 달러는 어떻게든 방출해볼게. 어떻게든 소비해볼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또한 여갈피 시장에서 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자금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매수에도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최근에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전망을 나타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꺼리고 있다. 그리고 단기 자금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이 오를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미국 재무부도 이제 마음 놓고 부채를 마구마구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잠재적인 악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늘려주지 않으면 정말로 제2차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집권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를 인상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책 규모 축소를 압박하고 나설 전망입니다. 앞으로 잡음이 있겠지만은 부채 한도는 어떻게 증액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써 있듯이 인프라 부양책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감안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한도 증액이 큰 이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볼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2011년 8월 달에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었죠. 그리고 현재 파란색 미국의 재정 적자는 그때 대비 3배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즉 미국의 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만약에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을 가만히 둘까요? 아마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클 거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 이슈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약간은 재미없을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